나이 많은 어머니 일 시키는 거 보면 별로 성공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28살 객실 팀장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텔 복도 한가운데였어요.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비웃더군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팀장은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그리고 자신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정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예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침대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수건 갈아주는 게 제 일이에요. 평범한 할머니죠. 사람들은 물어요.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라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일하는 게 좋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워요. 사람들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게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착한 아들이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전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이 먹어서 내가 어디에 돈 쓴다고. 집에 혼자만 있으면 뭐하니? 심심해서 그래. 그렇게 시작한 호텔 청소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동료들은 저를 정해 언니라고 불렀고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김미연이라는 팀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분이었죠. 그런데 반년 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연 팀장님이 갑자기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에요. 횡령 의심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의 권력 때문이었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28살 젊은 여자였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관리자인 줄만 알았죠. 정혜 씨, 속도 좀 높여주세요. 사소한 지적이었어요. 저도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집에서 쉬셔야죠. VIP 객실은 젊은 직원들이 담당해야 해요? 이 나이에 청소나 하면서 자식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나이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다니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착한 미연 씨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강등당한 것도 억울한데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등된 주제에 끼어들어요? 새 팀장은 미연 씨에게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백이 있었어요. 그룹 고위 임원이 그녀의 친척이었거든요. 그 권력을 믿고 우리를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았습니다. 미연 씨도 참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복도에서 그녀에게 혼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연 씨가 제 편을 들자 그녀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어요.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을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그 젊은 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72 할머니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 젊은이들과 맞섰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를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정혜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72의 나이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짧게 자른 회색 머리를 빗었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어요. 옷장에서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호텔 유니폼은 출근해서 갈아입지만 집에서 나갈 때도 항상 깔끔하게 입는 게 정혜의 습관이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 한 잔과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침 7시 30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산책 나온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출근해요? 네, 언니. 다녀올게요.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웃들은 모두 그녀가 호텔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하철은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정혜는 손잡이를 꽉 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옆에 선 젊은 직장인이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곧 내려요. 실제로는 아직 15분 정도 더 가야 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직원 출입구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외관이 웅장했어요. 5년째 이곳에서 일하지만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카드를 찍었어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출근 도장이 찍힌 거예요. 정혜 언니, 안녕하세요. 옆 통로에서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혜는 미소로 화답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는 벌써 몇몇 동료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로커를 열고 개인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가방, 외투, 그리고 핸드폰까지요. 옷걸이에 걸린 객실팀 유니폼을 꺼냈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조끼,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거울 앞에서 명찰을 달았습니다. 객실팀 한정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5년 동안 매일 달던 명찰이지만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객실팀 조회가 시작되었어요. 23층 객실팀 사무실에 15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20대부터 정혜 같은 70대까지요. 맨 앞에는 윤서아 팀장이 서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짙은 화장에 높게 올린 머리, 그리고 차가운 인상이 특징이었어요. 오늘 체크아웃이 많습니다. 속도감 있게 움직여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스위트룸은 빈틈없이 체크해주세요. V, I, P 고객들이 오후에 체크인 하시거든요. 서아의 시선이 직원들을 훑었어요. 그러다 정혜에게 멈춰섰습니다. 한정혜 씨는 오늘 일반 객실만 담당하세요. 스위트룸은 젊은 직원들이 맡을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석 달째 이런 시기였습니다. 스위트룸 청소에서 제외되고 일반 객실만 배정받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김미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38살의 미연은 반년 전까지 이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어 정혜와 같은 처지였어요. 자, 배정표 확인하시고
각자 구역으로 가세요. 서아가 태블릿을 들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사무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트에는 깨끗한 시트, 수건, 세면도구, 청소용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늘 배정받은 곳은 23층 일반 객실 10개였어요. 오전 중에 모두 끝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객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카드키를 찍고 노크를 3번 했습니다.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노크하고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쳐진 객실은 어두웠지만 손님이 이미 체크아웃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고 욕실에서는 사용한 수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정혜는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좋아. 시작해볼까? 침대 시트를 벗기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베개 커버, 이불 커버, 시트까지 순식간에 벗겨냈어요. 더러운 린넨을 카트의 빨래 보관함에 넣고 깨끗한 시트를 꺼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정확히 잡아당겨 팽팽하게 펴는 게 포인트였어요.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게 정리했습니다. 베개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불을 덮었어요.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장식용 쿠션까지 올려놓으니 완벽했습니다. 욕실로 향했어요. 세면대에는 물때가 얼룩져 있었고 거울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세면대부터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구석구석 솔로 문지르니 하얀 도자기가 빛을 냈어요. 거울도 전용 세제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투명해졌어요. 샤워 부스와 변기까지 모두 청소하고 나니 욕실 전체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3번째 객실 청소를 마쳤어요. 복도에서 잠시 허리를 펴고 있는데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힘드시죠?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혜보다 30살 넘게 어리지만 항상 존댓말을 쓰며 챙겨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허리가 조금 뻐근했지만 표정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회 때 팀장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언니한테만 일반 객실만 주고. 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 일반 객실도 소중하잖아. 정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없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스위트룸도 담당했었거든요. 손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었는데 말이죠. 언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미연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지. 정혜가 미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연 씨는 어때? 요즘 괜찮아? 저야. 뭐? 미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반년 전 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당한 일이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혜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미연의 강등이 억울한 누명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여전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전 11시 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정혜는 7개 객실 청소를 마치고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은 벌써 많은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을 받아 빈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미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여기요. 정혜는 미연 옆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하루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늘 오후에는 뭐 하세요? 남은 객실 3개 더 해야지. 미연 씨는? 저도 비슷해요. 오늘 체크아웃이 많아서 다들 바쁠 거예요. 두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내일 메뉴가 뭘까 하는 가벼운 대화들이었습니다. 30분 동안의 짧은 휴식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자, 다시 힘내볼까? 정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네, 언니. 오후도 화이팅이에요. 오후 1시 다시 객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8번째 객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사용하신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항상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보면 보람이 있었거든요. 9번째, 10번째 객실도 차례로 끝냈어요. 오후 3시 50분, 오늘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창고로 돌아가 정리했어요. 사용한 청소 도구들을 깨끗이 씻고 린넨 보관함을 비우고 카트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가서 유니폼을 벗었어요. 개인 옷으로 갈아입고 로커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 미연이 옆 로커에서 인사했어요. 미연 씨도 수고했어. 내일 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후 4시 15분 정혜는 호텔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72의 나이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 서아 팀장의 태도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내일도 힘내자. 정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6개월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객실팀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김미연 팀장이 이끄는 팀은 호텔 전체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정혜 언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 사올게요. 미연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팀장이면서도 직원들을 챙기고 특히 나이든 정혜를 친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제가 직접 가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오전 내내 일하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미연의 환한 웃음이 사무실을 밝혔어요. 그녀는 38살이었지만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당시 객실팀 실적도 좋았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최상이었습니다. 미연 팀장, 이번 분기 평가 최우수예요. 부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었죠. 미연은 쑥스러워하며 다 팀원들 덕분이에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건은 4월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한재욱 상무가 호텔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35살의 그는 한성그룹 본사 호텔 사업부 상무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빼입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어요. 객실팀 실적 보고서 가져와. 재욱이 호텔 경영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어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재욱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객실팀 팀장 김미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팀장, 실적이 꽤 좋네요. 네, 상무님. 김미연 팀장은 저희 호텔에서 가장 우수한. 교체하세요. 재욱이 무심하게 말을 잘랐어요. 경영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교체요?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쪽 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재욱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김 팀장은 실적도 우수하고 직원들 평판도. 그럼 뭔가 문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재욱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경영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무님,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계 쪽 한번 뒤져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재욱이 차갑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경영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연이 갑자기 경영팀장실로 호출되었어요. 앉으세요, 김 팀장. 경영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객실팀 운영비 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미연은 당황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요? 무슨? 지난 3개월간 객실 비품 구매 내역이 실제 재고와 맞지 않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직접 관리했는데 증빙 서류들도 일부 누락되어 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미연이 벌떡 일어서며 항변했어요. 하지만 경영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팀장직에서 물러나 주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일반 직원으로 근무해 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영팀장의 눈빛이 미안해 보였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객실팀 사무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연 팀장님이 강등되셨대요. 무슨 소리야? 왜? 횡령 의심이래요. 말도 안 돼. 팀장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정혜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로커 앞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미연은 고개를 돌렸다가 정혜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전 정말 안 했어요. 절대로. 알아요. 다들 알아요. 정혜가 미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미연은 정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정혜는 확신했어요. 미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5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새로운 팀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서아, 28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윤서아입니다. 첫 조회 시간 서아는 직원들 앞에서 차갑게 인사했어요. 화장이 짙었고 립스틱은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방식대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규칙을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투는 권위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새 팀장 누구래? 한재욱 상무님 사촌 동생이래. 아, 그래서 갑자기 팀장이 된 거구나. 미연 팀장님 너무 억울하시겠다. 정혜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게 씁쓸했습니다. 서아가 팀장이 된 첫 주는 그나마 조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혜 씨, 청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느 날 서아가 정혜를 불렀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지적했습니다. 평균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시네요. 속도 좀 높여주세요. 정혜는 당황했어요. 제가 꼼꼼하게 하느라. 꼼꼼함도 좋지만 효율도 중요해요. 시간 관리 부탁드립니다. 서아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연도 지적을 받았어요. 김미연 씨, 이 객실 침대 정리 상태가 왜 이래요? 서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쿠션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는 팀장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지적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 팀장이셨다면서요?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서아의 말에 미연의 손이 떨렸어요. 정혜가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서아는 P 객실 배정에서 정혜를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한정혜 씨는 일반 객실만 담당하세요. P는 젊은 직원들이 맡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전 P 객실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서아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혜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나이 차별이라는 걸 말이죠. 휴게실에서 미연이 정혜를 위로했어요.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것도 일이니까.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서늘했습니다. 저도 언니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신데.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억울한 상황이지만 정혜를 더 걱정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힘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혜는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는데.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객실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정혜는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걱정 마. 엄마 잘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일상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7월 중순, 서울은 한여름 더위로 후덥지근했어요. 호텔 객실은 시원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윤서아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직원들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P 고객들이 대거 체크인하십니다.
해외 기업 임원분들이세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V.I.P 객실 담당자를 재배정하겠습니다. 서아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20대 직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박지은 씨, 최수진 씨, 이하늘 씨. 정혜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반 객실 담당이에요. 서아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팀장님, 제가 V.I.P 객실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정혜 씨,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네. 이른이 넘으신 분이 V.I.P 고객을 모시기엔 솔직히 무리예요. 서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V.I.P 객실은 더 꼼꼼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서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리다는 건가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서아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오전 10시 정혜는 20층 복도에서 카트를 끌고 있었어요. 오늘 배정받은 객실은 전부 일반실이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어요. 나이가 뭐 대수라고. 첫 번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커튼을 열고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욕실 청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구부정한 어깨. 문득 서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미연과 마주 앉았어요. 언니, 아까 조회 때 들었어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일반 객실도 중요하잖아. 무슨 괜찮아요. 너무한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정혜가 손짓으로 말렸어요. 미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참기만 하세요?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정혜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전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미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도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힘내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이 떠들썩했지만 그들만의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서아가 정혜를 불렀습니다. 한정혜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정혜는 긴장하며 서아 책상 앞으로 갔어요. 서아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고장이에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고장요? 오전에 청소하신 2000 사무실이요. 손님이 컴플레인 주셨어요.
무슨 컴플레인을요? 정혜는 당황했어요. 아침에 그 객실을 완벽하게 정리했었거든요. 욕실 수건이 충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침대 시트에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손님이 거짓말하실 이유가 있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꼼꼼히 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실수가 잦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주의해 주세요. 서아가 경고장을 정혜에게 내밀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때 미연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정혜 언니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요. 제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김미연 씨. 서아가 미연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등된 주제에 끼어들어요? 순간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요. 횡령 의심으로 강등되신 분이 뭘 안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누명이에요. 미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명이든 뭐든 지금은 일반 직원이잖아요. 팀 운영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아의 말에 미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혜가 급히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됐어요. 그만해요. 하지만 언니, 괜찮아요. 우리 가요. 정혜가 미연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서아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어요. 미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제가 괜히 나서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혜가 미연을 안아주었어요. 미연은 정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가 봐요. 정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경고장이 구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쏟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언니,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힘내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정혜는 경고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경고 사유객실 청소 불량.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 내가 실수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꼼꼼하게 확인했었는데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전 괜찮아요. 엄마 복지관 봉사 재밌으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은 자신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응, 재밌어. 사람들 만나는 게 좋더라.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나이 생각하셔야죠. 서아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정혜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알았어. 너나 일 열심히 해. 네, 엄마. 주말에 밥 사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고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아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이 때문에 실수를 한 걸까? 정말 이제 일을 못하는 걸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72의 나이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체력적인 힘듦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정혜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밤의 소나기였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정혜는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8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로비가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본사에서 한재욱 상무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상무님 오신대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경영팀장이 각 부서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객실팀에도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서아 팀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평소에 차갑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제대로 준비하세요.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셔요. 서아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정돈하고 정장 주름까지 꼼꼼히 펴냈습니다. 팀장님, 누가 오시는데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서아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빠요. 한성그룹 상무시거든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서아의 백이 오늘 실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카트를 끌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1시 한재욱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35살의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이 오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경영팀장이 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재욱은 턱을 들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객실팀 상태부터 볼까요? 재욱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말했어요. 경영팀장과 서아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23층에 도착하자 서아가 앞장서서 안내했어요. 오빠, 여기가 우리 팀 사무실이에요. 서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한껏 밝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운영은 잘 되고 있어? 재욱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재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서아야. 내가 믿은 보람이 있네. 재욱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서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객실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재욱, 서아, 그리고 경영팀장이 복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V, I, P 스위트룸이에요. 서아가 가장 큰 객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과 침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상태는 어때? 재욱이 침대 시트를 손으로 만져보며 물었어요. 완벽해요.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만 V, I, P를 담당하게 했거든요. 서아의 대답에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가 다음 객실을 청소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재욱이 정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저분요? 일반 객실 담당 직원이에요. 나이가 꽤 드셨네요?
재욱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정혜는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재욱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정혜는 카트를 멈추고 돌아섰어요.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재욱이 무례하게 물었어요. 정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72입니다. 72이요? 재욱이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어요.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재욱이 정혜에게 직접 물었어요. 목소리에 비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서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재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요? 이렇게 나이 드신 어머니 일 시키고. 정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요? 재욱이 비웃듯 말했어요. 옆에서 서아도 작게 웃었습니다.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때요? 재욱의 말에 정혜는 말을 잃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가요. 서아가 재욱의 팔을 잡으며 방향을 돌렸어요. 재욱은 정혜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연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혜가 카트를 끌고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는 정혜를 미연이 급히 달려와 붙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정혜가 중얼거렸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연이 정혜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상무라는 사람이.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미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복도 구석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혜는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휴게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미연이 샌드위치를 사들고 왔어요.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근데 먹고 싶지 않아. 정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연은 샌드위치를 정혜 옆에 놓고 함께 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서아 팀장 사촌 오빠래요. 미연이 작게 말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아가 저렇게 당당한 거였구나. 권력을 믿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년 전 자신을 강등시킨 것도 바로 저 상무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정혜가 허공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휴게실에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재욱의 점검이 끝났어요. 로비에서 경영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 팀장,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제대로 관리 부탁합니다. 재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오빠. 걱정 마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욱은 차에 올라타기 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이 많은 직원들. 좀 정리하는 게 어때요? 호텔 이미지에 안 좋거든요. 알겠어요. 고려해 볼게요. 서아의 대답에 재욱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올랐어요. 검은 세단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팀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만족하셨어.
이제 내 자리는 더 확고해질 거야.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어요. 서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직원 명단을 훑어봤어요. 한정혜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72. 오빠 말이 맞아. 정리가 필요해. 서아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정혜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재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아들을 창피하게 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지만 정혜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재욱의 비웃는 표정, 서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이대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난 아직 할 수 있어.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재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8월 셋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요즘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져서 차라리 호텔에 나와 있는 게 나았습니다. 오전 8시, 아직 조용한 객실팀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로커 문을 닫는데 뒤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정혜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서아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서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서아의 말투는 표면적으로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괜찮습니다.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정혜 씨, 혹시 명예퇴직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명예퇴직이요? 네. 이 나이에 계속 일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서아가 미소를 지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제안일 뿐이에요. 서아가 정혜를 스쳐 지나가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갑작스러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객실팀 한정혜 씨, 경영팀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는 청소 중이던 손을 멈췄어요. 주변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녀올게요. 카트를 복도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영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경영팀장과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정혜 씨. 경영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혜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어제 체크아웃하신 3205호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객실은 어제 오후에 청소했던 VIP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주셨어요. 경영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컴플레인이요? 욕실에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고 침대 시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손님이 직접 사진까지 찍어 보내셨어요. 경영팀장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욕실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닌데요. 정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한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청소하신 거 맞죠? 그럼 책임은 당연히. 잠깐만요. 정혜가 다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 객실은 제가 담당한 게 아니에요. VIP 스위트룸은 젊은 직원들만 담당하잖아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특별히 인력이 부족해서 한정혜 씨에게 부탁했었잖아요. 서아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항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어제 일반 객실만 했어요. VIP는 손도 안 댔다고요. 기록에는 한정혜 씨로 되어 있는데요. 경영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혜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객실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도 흐려지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전 분명히. 한정혜 씨. 경영팀장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이번 건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팀장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미연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 정혜를 붙잡았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컴플레인 받았대요. 또요?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정혜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연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언니는 어제 VIP 객실 담당 안 하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그러게요. 근데 기록엔 제 이름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정혜가 미연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서아 팀장이 일부러. 증거가 없잖아요. 정혜가 힘없이 말했어요. 미연은 주먹을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직원 식당 구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언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미연이 작게 말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미연 씨도 조심해요. 괜히 나섰다가 당신까지 피해 볼 수 있어요. 정혜의 경고에 미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정혜 씨래. 컴플레인.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 정혜는 그 대화를 듣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미연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갈게요. 언니. 미연이 불렀지만 정혜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오후 3시 정혜는 화장실 구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빨갛게 부은 눈가, 힘없이 처진 어깨.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혜는 급히 눈물을 닦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객실팀 사무실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예퇴직 대상 1순위로. 정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 말씀이시죠? 경영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참에 정리하는 게. 서아의 말에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본사 승인받으면 다음 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경영팀장의 대답이 들렸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명예퇴직 1순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언니. 미연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어요. 정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가리켰어요. 미연이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명예퇴직 유도 문서 작성해 두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미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정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 로커 앞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 가요. 미연이 정혜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어 미연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이건 부당한 거예요. 미연이 정혜를 꽉 안아줬어요. 정혜는 미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미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둘만의 흐느낌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예퇴직 1순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쫓겨날 것 같다고?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예퇴직 대상 1순위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날이었어요. 해외 대기업 회장단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일주일 전부터 공지되었거든요. 아침 조회 시간 윤서아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알겠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한 분위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V, I, P 스위트룸 5개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특히 침구류 교체, 욕실 청소,
어메니티 배치까지 빈틈없이요. 서아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지시했어요. 젊은 직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반 객실 담당이고요. 서아가 말을 멈추고 정혜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오늘 지하 창고 정리만 해주세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정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창고요? 정혜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린넨 정리하고 청소용품 재고 확인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 실수 없으신 분만 객실 담당시킬 거거든요. 서아의 말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 있으세요? 서아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자 배정된 업무 시작하세요.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씩 사무실을 나갔어요. 미연이 정혜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너무해요. 어떻게 창고 일을. 괜찮아. 정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혜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비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쌓여있는 린넨 더미 앞에 서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십 장의 시트와 수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5년 동안 객실 청소만 했는데 이제 창고에서 무릎을 꿇고 린넨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고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깥은 화창한 날씨인데 자신은 이 어두운 지하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아직 일이 남았어. 오전 11시 미연이 창고로 내려왔어요. 언니. 미연이 급하게 달려와 정혜를 안아줬어요. 정혜는 미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잠시 몸을 맡겼습니다. 힘들죠? 제가 도와줄게요. 미연이 린넨 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혜가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점심시간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린넨을 개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일하는 동안 서로의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미연이 작게 물었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힘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가 부산해졌어요. 해외 기업 회장단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경영팀, 프런트, 객실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창고 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요.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시 정돈했어요. 유니폼의 먼지를 털어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살짝 내려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들이 웃으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로비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데 서아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후 3시 정혜는 다시 창고로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서아가 불렀습니다. 한정혜 씨. 정혜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서아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V.I.P 고객들 계신데 2층에 왜 올라오신 거예요? 저도 이 호텔 직원인데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아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거울 좀 보세요. 서아가 손가락으로 정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유니폼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손님들 눈에 띄면 어떡해요? 정혜는 자신의 유니폼을 내려다봤어요. 창고에서 일하느라 조금 먼지가 묻긴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창고 일하느라 그래요. 금방 정리할게요. 그게 문제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호텔에서 일하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정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요? 서아가 비웃었어요. 이게 최선이면 차라리 집에 계시는 게 나아요. 손님들한테 민폐잖아요. 민폐라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연이 달려왔어요. 팀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연이 정혜 앞을 막아서며 서아를 노려봤어요. 서아는 팔짱을 끼고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김미연 씨도 끼어드시네요. 정혜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창고 일 시키신 건 팀장님이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들어요?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강등된 주제에 목소리는 높이시네요. 서아의 말에 미연이 숨이 막혔어요. 정혜가 급히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됐어요. 하지만 언니, 괜찮아요. 그만해요. 정혜가 미연을 달랬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둘 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명예퇴직만으로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서아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세요. 정혜와 미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딱딱 울렸어요. 그 자리에 남은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요. 오늘은 이만 가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커 문을 닫는 순간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미연이 정혜를 안아줬어요. 정혜는 미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두 사람은 휴게실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자존심, 반년 동안 견뎌온 모욕,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정혜는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정혜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울 좀 보세요. 손님들한테 민폐잖아요.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토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한민주는 본사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45세의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놓은 상태였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일정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이사회가 급한 볼일이 생겼어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서랍에서 캐주얼한 셔츠를 꺼냈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완전히 풀었어요. 오늘은 그냥 아들로 가자. 어젯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와 달리 답장이 짧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신가? 민주는 호텔 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복지관 근처였으니까요. 오전 11시 민주는 혼자 운전해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도착했어요. 잠깐 들러서 시설 점검이나 하고 가자. 호텔은 계열사 중 하나였지만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예고 없이 온 거였어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캐주얼한 차림이라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객실층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정혜 씨,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로 다가갔어요. 복도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윤서아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정혜와 미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정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P 고객들 체크아웃 하시는데 복도에서 왜 서성이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청소 카트 가지러 가는 길이었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아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정신도 없으시네요. 카트는 반대편 창고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깜빡이요?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도 없으시고. 서아가 비꼬듯 말했어요. 미연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나요? 김미연 씨? 서아가 미연을 쏘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등되신 분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혜 언니는 잘못한 게 조용히 하세요. 서아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두 분 다 문제예요. 특히 한정혜 씨. 서아가 정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컴플레인은 계속 들어오고 일 처리는 느리고 게다가 나이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다는 말까지 나와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 이 정도예요? 서아가 비웃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쉬시는 게 모두를 위해 나아요. 왜 자꾸 여기 붙어 계세요? 일하는 게 좋아서.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으시다고요? 서아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럼 제대로 하시든가요? 이렇게 민폐만 끼치시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 미연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미연 씨, 당신도 조심해요. 같이 정리당하고 싶어요? 서아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미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키 큰 남자였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혜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아들,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준도 어머니를 보며 멈춰섰습니다. 엄마,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서아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돌았어요. 서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이 팀 책임자인데요. 당신이 뭐라고 여기서 참견이에요? 아들아. 정혜가 급하게 말했어요. 손을 뻗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회색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가의 눈물 자국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서아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나이 많은 어머니 이렇게 일 시키시는 거 보면. 서아가 민준을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어요. 별로 성공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하지만 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70이 넘은 어머니를 호텔 청소부로 일시키면서 아들아, 제발. 정혜가 민준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민준이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서아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한성그룹 계열 호텔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직원을 대하시는 건가요? 민준의 질문에 서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여긴 제 관할이거든요. 그래요? 민준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럼 당신 상사는 누구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서아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연이 옆에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말 조심하세요. 뭐? 김미연 씨도 입 닥쳐요. 서아가 미연을 쏘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서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성그룹 호텔 사업부 한재욱 상무님이에요. 서아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천하무적인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호텔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금 당장 불러보세요. 서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요? 한재욱 상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불러보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제가 못 부르겠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부를게요. 민준은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신호음이 복도에 울렸어요. 2번, 3번. 여보세요? 핸드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재욱 상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23층으로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욱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민준을 바라봤어요. 5분 안에 도착하세요. 민준이 통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성그룹 회장 한민준입니다. 민준의 차가운 말에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연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정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재욱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복도를 달려오다가 민준을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회장님. 재욱이 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욱 상무.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당신 사촌 동생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재욱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봤어요. 서아는 벽에 기대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이름 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민준의 말에 재욱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민준이 정혜를 가리켰어요. 재욱은 정혜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민준의 말에 재욱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점검 때 복도에서 봤던 나이든 청소부.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재욱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니죠.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재욱이 정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아도 떨리는 다리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럼 알았으면 괜찮았을까요? 회장 어머니가 아니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정혜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계열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미안해, 아들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잘못은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민준이 재욱과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재욱 상무, 즉시 해임입니다. 회장님, 재욱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어요. 윤서아 팀장, 즉시 해고입니다. 회장님, 제발. 서아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미연을 바라봤어요. 미연은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미연 씨. 네. 회장님. 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반년 전 횡령 의심건 전부 조작이죠? 민준의 질문에 재욱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하세요. 한재욱 상무. 죄송합니다.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김미연 팀장님, 복직시켜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30분 후 호텔 경영팀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민주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한재욱 전 상무와 윤서아 전 팀장, 오늘 내로 퇴사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영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김미연 씨 복직건, 내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전 계열사 인권 교육 의무화하세요. 직급, 나이, 성별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복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가 개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가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혜는 아들의 품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창피하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정중히 답례했어요. 차에 올라탄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정혜가 작게 물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차가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정혜는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였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 23층 객실팀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모두들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연 팀장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38살의 그녀는 석 달 전 팀장으로 복직한 이후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VIP 체크인이 5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미연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예전의 따뜻한 리더십이 돌아왔습니다. 박지은 씨, 최수진 씨는 스위트룸 담당이고요. 미연의 시선이 맨 뒤에 서 있는 정혜에게 향했어요. 정혜 언니, 오늘은 일반 객실 8개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72살의 나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정혜는 여전히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어머니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조회 끝. 오늘도 힘내요, 여러분. 미연의 구호에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밝은 에너지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정혜는 20층 복도에서 카트를 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찍고 노크를 3번 했어요.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을 활짝 열자 환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정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시트를 벗겼어요. 깨끗한 린넨으로 교체하고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욕실로 향해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깨끗이 했어요. 수건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어메니티까지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좋아. 다음 객실로 가볼까? 복도로 나와 카트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언니. 젊은 신입 직원이 달려왔어요. 20대 초반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객실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이 헷갈린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신입 직원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언니가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정혜의 따뜻한 말에 신입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정혜와 미연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오후에 신입사원 교육 있는 거 아시죠? 미연이 샐러드를 먹으며 물었어요. 응, 알아. 내가 강의하는 거 맞지? 네. 언니가 해주시면 신입들이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미연의 말에 정혜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1달 전부터 정혜는 신입사원 교육에서 특강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상호 존중의 가치였어요. 근데 언니, 진짜 회장님 어머니신 거 믿어지지 않아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정혜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들 편하게 대해주세요. 언니 정말 멋있으세요. 회장님 어머니셔도 특별 대우 안 받으시잖아요.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죠. 당연한 거예요. 정혜의 담담한 대답에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석 달 전 그 사건 이후 정혜는 호텔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오후 2시 호텔 교육장에 신입사원 15명이 모였어요. 정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객실팀 한정혜입니다. 정혜의 온화한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렸어요. 신입사원들이 집중하는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정혜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72살입니다. 이 호텔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어요. 왜 이 나이에 일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일하는 게 좋거든요. 정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도 나이도 아니라는 걸요. 정혜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동료를, 상사를, 그리고 후배를 대할 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낮다고, 경력이 짧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혜의 말에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혜의 시선이 교육장 뒤쪽에 서 있는 미연에게 향했어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혜는 깊이 인사하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정혜는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데 미연이 다가왔어요. 언니,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미연 씨 덕분이에요. 정혜가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이겨냈네요. 미연이 작게 말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호텔을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언니. 응, 조심히 들어가요. 미연과 헤어진 정혜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혜는 한 레스토랑 앞에서 서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들 민준이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손을 흔들며 일어섰어요. 정혜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오늘도 바빴지?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신입사원들한테 강의했거든. 정혜가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 경험 이야기한 것뿐인데. 정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응. 왜? 그냥.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데. 민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거든. 하지만 엄마 나이가 뭐 대수야.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잖아. 민주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대신 더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업계 최초로 에이지 마이너스 프리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호텔 곳곳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캠페인을 주목했어요. 여러 방송국이 취재를 왔고 정혜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카메라 앞에서 정혜가 말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큰 반응이 일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시니어 프렌들리 기업 대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에는 민준과 정혜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준이 시상대에서 말했어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민준은 객석에 앉은 정혜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정혜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혜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성그룹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민준의 선언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어느 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데 프런트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혜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도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어요. 23층 사무실에 도착하니 미연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따뜻한 거 드세요. 고마워요. 조회 시간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새로운 얼굴도 몇 명 보였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소개할게요. 미연이 젊은 직원 3명을 앞으로 불렀어요. 정혜 언니, 신입들 교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혜가 웃으며 신입사원들에게 다가갔어요.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환영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신입사원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정혜는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 정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3시 모든 객실 청소를 마친 정혜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눈 내리는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5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정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살게요. 아니야. 엄마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문자를 보내고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아직도 힘이 있었어요.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일할 수 있어. 정혜는 일어서서 유니폼을 다시 정돈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살 가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미연과 함께 호텔을 나섰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미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지. 함께 이겨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언니. 응, 조심히 들어가. 미연과 헤어진 정혜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조명이 켜진 건물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기서 일하는 거야.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리고 작게 덧붙였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지.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출근 준비를 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2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정혜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한, 꿈을 가진 한, 그녀의 인생은 계속 빛날 테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한정혜는 오늘도 내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빛나게.